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단순합니다. 자식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지켜온 재산은 결국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많은 부모들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내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자. 그래야 아들이 새 출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집 한 채를 마련해주는 것은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어떤 분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털어서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줍니다. 거기에 생활비로 쓰라고 여유 자금까지 넘겨주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조건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혼자서 결정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아버지, 제가 내일 들를게요. 이런 단순한 일상의 약속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답변이 바뀝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그 부분은 집사람이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준 집인데, 내가 도와준 돈인데 왜 나는 이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저 그래, 그렇게 해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이런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엄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하던 것이 이제는 며느리의 얼굴을 먼저 살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를 주려고 해도 어머니, 그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이 돌아올 때 부모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자신이 준 것에 대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첫 번째 혼란이자 서운함의 시작점입니다. 결혼 전후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며느리라는 존재의 등장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고 아들의 반려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바로 받아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통화 중에 배경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들의 대답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부모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다른 예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할 때 예전에는 아들이 고맙게 받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 돈을 받으려다가도 며느리의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충분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 거절당해야 하지?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왜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한 거지? 더 미묘한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부모가 편하게 농담도 하고 가벼운 잔소리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부모는 말을 아낍니다. 혹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님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반찬 좀 만들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부모는 알아챕니다.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들 집에 방문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혹시 내가 불편한 존재는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아들이 부모보다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아들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 그건 우리 집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부모는 자신이 점점 외부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내가 도와준 집인데 왜 나는 이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3단락 당연함으로 변한 감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처음 무언가를 받았을 때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재산을 나눠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뿌듯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있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집을 사줬다는 사실은 이제 대화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부모가 도와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좀 들러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입니다.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내가 방문하겠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아들 부부에게도 그들만의 생활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해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줬는데 이제 와서 나는 불편한 사람이 된 건가? 또 다른 예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할 때 예전에는 고맙게 받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충분히 벌어요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자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들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더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은 아들 부부가 다른 곳에는 돈을 쓰면서 정작 부모에게는 인색할 때입니다.
명절에 선물 하나 주고받는 것조차 껄끄러워하면서 SNS를 보면 아들 부부가 여행을 다니고 외식을 하고 새 물건을 사는 모습이 올라옵니다.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도와준 돈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할까 하는 서운함이 겹쳐집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부모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즉각적인 거절을 받을 때입니다. 어머니, 그건 지금 말고요. 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 속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부모는 간섭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조차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적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진심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식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서운함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내가 너무 쉽게 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혼자서 이 감정을 사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한 게 뭐였을까? 그저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얼굴 한 번 보는 것이었는데 부모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중 하나는 아들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부모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의 마음도 절반은 어쩌면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감정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착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 편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남편의 모습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배신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때입니다. 부모는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듭니다. 엄마, 이번에는 처가 쪽에 먼저 가고 저녁에 들를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죠. 부모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부모를 보고 싶을 것이고 아들이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가슴은 다릅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명절에도 제대로 얼굴을 못 보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아들이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가 결국 아내 쪽으로 기울 때입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아들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엄마,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사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양쪽을 다 배려하려고 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분이 상해 있고 결국 아들은 아내를 달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아내의 편으로 기울게 됩니다. 부모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엄마 말이 맞아 하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작은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손주가 생기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가 육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어머니, 아이가 요즘 예민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해요. 이런 이유로 손주를 볼 기회조차 제한됩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편해하면 결국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중요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이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엄마, 사실은 집사람이 좀 불편해해서. 이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대신 엄마, 우리가 요즘 좀 바빠서 하고 둘러댑니다. 부모는 이런 거짓말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더 입을 닫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아들이 힘들어하겠지. 내가 요구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하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모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습니다. 결국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제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의 우선순위는 이제 아내와 자녀가 되었고 부모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내가 이순이가 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가장 아픕니다. 돈의 문제도 집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자리가 달라졌다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상실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겪으면서도 부모는 계속 살아갑니다. 서운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 줬으면 후회하지 말자. 내가 자식에게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니 그걸로 됐지. 이런 말들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진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서운해도 되잖아. 이 작은 속삭임을 부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부모로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갑니다. 우리 집도 비슷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공감 속에서 부모들은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자신만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겪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불쑥 방문하던 것을 미리 약속을 잡고 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점점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처럼 아들 걱정이 먼저 나고 손주 생각이 먼저 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이야. 알아서 잘 살 거야. 손주도 엄마 아빠가 잘 키울 거야.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가끔은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은 환해집니다. 그래, 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작은 순간들이 부모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때 집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도와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준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진정한 베풀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키우는 건 결국 놓아주는 연습이더라. 품에 안고 키우다가 손을 잡고 걷다가 등을 밀어주다가 결국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서운해도 외로워도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잘 살기를.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런 기도 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부모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래, 나도 서운했어. 외로웠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니까. 이 순간이 부모에게는 진정한 성숙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나라도 문화도 시대도 다르지만 부모의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그래도 결국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부모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이신 분들께는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서운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이신 분들께는 부모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뒤에는 평생의 노력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